현대축구. 여러분들은 그 현대축구를 하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시는지 이것도 제 나름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축구는 이제 기술축구, 그리고 약간 체력축구, 그죠? 기술축구하고 체력과 피지컬이라고 그러죠. 체력축구하고 기술축구 뭐 이런 걸로 나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술도 있지만 체력으로 그러니까 몸싸움을 주로 해서 약간 EPL 스타일로 그렇게 상대를 제압하느냐, 아니면 스페인처럼 몸싸움을 하지 않고 패스나 이렇게 드리블이나 이런 걸 해서 상대방 선수를 제낀다든지, 이렇게 그 피해서 몸 부딪히지 않고 이제 슈팅을 하는 뭐 그런 스티커, 그 두 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가 좋다라고 단언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죠? 그 보통 이렇게 섞어서 쓰니까요, 그죠? 보통 기술만 하는 친구들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체력도 좋고 기술도 좋고 뭐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보통 영국 축구 프리미어 리그는 대부분 봤을 때 체력, 몸싸움을 좀 많이 하고 체력을 우선시 두고 있는 것 같고, 스페인 쪽은 약간 기술 축구 쪽, 브라질이나 스페인 쪽은 약간 선수들도 웨이트를 몸이 이렇게 막 바디빌더처럼 이렇게 막 크지 않고 야리야리한 그런 스타일, 그리고 드리블 잘하고 뭐 이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조금 그렇죠. 이도저도 아닌, 한국은 이렇게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솔직히 EPL 쪽보다는 스페인 쪽에 더 맞죠, 그죠?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야리야리하기 때문에 기술 축구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렇게 뭐 쉽지는 않죠, 그죠? 쉽지는 않지만 기술 축구 쪽으로 가는 게, 한국은 체형으로 봤을 때 아시아조는 기술 축구로 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좋은 전술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보통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수비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등치가 큽니다. 몸집도 크고 힘도 좋고, 키도 보통 한 180, 190, 거의 180, 190이고. 근데 공격수들은 키가 좀 작은 사람도 있죠, 그죠? 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키가 작은 사람도 있긴 하죠, 그죠? 많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 키가 약간 작아도 한 170에서 170 정도 되는 선수들이 역대 봤을 때 골을 가장 많이 넣었죠, 그죠? 키가 그렇게 안 큽니다. 키가 180을 크게 넘지 않는 그 수준입니다, 그죠? 수비수들, 그렇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공격수를 제압을 해야 되니까 등치가 굉장히 큽니다, 유럽은. 오히려 공격수보다 수비수들이 등치가 크고 피지컬도 좋고 체력도 좋고 힘도 좋은 그런 선수들을 오히려 수비수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공격수들을 어깨 싸움을 했을 때 확 제낄 수 있어야지 꼭 슈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수들을 많이 뽑습니다. 우리 그 2002년 히딩크 감독 체제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 수비수들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키가 크죠. 등치가 있고 키도 크고, 그죠? 그런 선수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었죠,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유럽 스타일은 일단 그렇습니다. 수비수들이 등치가 큽니다. 공격수는 등치가 약간 작고 이렇게 빠른 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수비수는 거의 대부분은 등치가 큽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체력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소위 말해 웨이트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반복 훈련, 여기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그죠? 아스날에서 유스 때 하는 훈련 뭐 이런 거, 그죠? 반복 훈련, 그런 걸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려면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 중에도 장기술이 있고 큰 기술이 있는데, 꼭 수비수나 공격수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 어느 게임에 갖다 놔도 눈을 감고 하더라도 어느 상황에 갖다 놔도 할 수 있게끔, 그죠? 그 자세가 나오고 그 스킬이 나오게끔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 한 가지를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 기술을 배우는 그런 반복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막 긴박한 상황이 되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뭐 야구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야구도 처음에 이제 직구부터 배우죠, 그죠? 직구가 마스터가 돼야 뭐 슬라이더를 던지든지 커브를 던지든지 합니다. 선수에 따라서 이렇게 잘 던지는 선수가 빨리 배우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한 가지 구종을 배우는데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 가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물론 빨리 습득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죠? 빨리 습득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한 가지를 완전히 진짜 그 어떤 상황에 던져놔도 그 기술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 훈련을 했을 경우 그때 그 기술을 쓰는 근육도 그 반복 훈련에 따라서 발전을 하겠죠. 이제 근육이. 그죠? 그러니까 슈팅하는 근육과 패스하는 근육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죠? 그 근육이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단련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 훈련하면서 본인이 많이 쓰는 근육을 단련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전술 훈련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전술을 쓰고 있는지, 내가 뭐 4-4-1을 쓰고 있는지 3-4-3을 쓰고 있는지 뭐 브라질 전술을 쓰고 있는지 이탈리아 비장스프로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전술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그 전술일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업사이드 트랩을 쓰려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라인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간격을 얼마큼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S급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팀들 막 연봉이 막 몇천억씩 되고 막 이런 이적료가 몇천억씩 되고 이런 선수들을 보면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합니다. 굳이 누가 감독이 안 시켜도 알아서 자기가 간격을 맞추고 전술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전술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면 감독으로서 굉장히 편합니다. 전술 지시를 하면 기본적인 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스카우트를 할 때, 감독이나 스카우터들이 축구 선수를 스카우트 할 때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라인 유지를 하는지, 업사이드 트랩 할 때 혼자 뒤로 가가 있지 않는지, 그런 걸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좋은 선수를 뽑아갑니다. 꼭 여러분들이 보면 왜 공격수만 뭐 호날두나 메시나 이런 친구들한테만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현대 축구는 공격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허리 라인에서 공을 연결해주고 저쪽 공격을 중간에서 차단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 미드필더 뭐 공격수는 뭐 가장 높기는 하죠, 그죠? 하지만 미드필더들도 포그바 같은 선수는 공격수가 아니지 몸값이 상당하죠,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포그바 선수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포그바 선수가 있을 때 없을 때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잠깐 빠졌었죠, 그죠? 그 메뉴 경기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뭐가 차이가 나냐 이렇게 보니까 역습 시 그러니까 상대방이 골을 넣는다고 쭉 올라갔을 경우, 라인을 올렸을 경우 상대방이 가로채기를 해서 역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포그바 선수가 있을 때는 역습을 덜 당하더군요. 포그바 선수가 없을 때는 역습을 성공해서 골도 넣고 했는데 라인을 쭉 골 넣는다고 쭉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거죠, 그죠? 속공으로 빨리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중간에서 차단을 해주는 역할, 아니면
수비수 포백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지연을 시켜주는 뭐 그런 거. 현대 그 축구에서 또 좋은 게 여러분들 뭐 드리블도 좋고 뭐 이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축구 기술도 좋고 뭐 슈팅도 좋고 강한 다리도 좋고 뭐 멘탈 뭐 체력 뭐 다 좋겠지만 현대 축구에서 가장 득점하기 쉬운 방법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기본적인 스피드가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일단 무조건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빨라야 됩니다. 보통 그 10초, 보통 10초에서 11초 내에 100m를 보통 10초에서 11초 내에 끊는 선수, 그러면서 드리블을 하는 선수, 그죠? 뭐지 그 친구 있죠. 그 레알 마드리드의 굉장히 빠른 친구.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토트넘에 있던 친구, 그 친구 이름 뭐지? 근데 그 친구가 피지컬이 굉장히 약하면서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못 버리는 이유가, 물론 지금 하도 너무 게임을 못 뛰니까 뭐 버리고 뭐 이렇게 보내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렇게 못 보내는 그래도 이렇게 데려가서 쓰는 이유가 빠르거든요. 엄청나게 빠르니까 보통 10초 이내로, 보통 10초 한 50m나 5초 이내로 뛰어버리니까 공 탕 차놓고 그냥 뛰는 거죠, 그죠? 그럼 옆에서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받쳐주면 바로 패스하면 바로 넣기 때문에, 그 스피드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직도 약간 레알에서 그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옛날에 잘 나갈 때 그 발렌시아 같은 선수들, 지금 메뉴에 있는 발렌시아 같은 선수들 굉장히 빠르죠, 그죠?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거의 10초에서 11초 뭐 그 정도 거의 뛰어 들어오니까 수비 복귀도 빠르고 공격할 때 공격 전환도 빠르고, 그죠? 그 지금 있는 선수로는 레시포드 같은 선수들 굉장히 빠르죠, 그죠? 순간적으로 그게 100m를 막 전력 육상 선수처럼 뛰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야구에서 도로 하듯이 한 2, 30m 정도를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치고 나가죠, 그죠? 그런 습관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수 뒤쪽으로 해가지고 수비수보다 발 하나 정도가 더 나오게끔, 그러니까 공이 맞아야 되니까 발 하나 정도가 더 나오게끔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그 레시포드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넣는 골이 보면 속공인데, 며칠 전에 그 모스크바하고 게임에서도 골을 넣었죠. 굉장히 빠르죠, 그죠? 순식간에 막 그 수비수 두 명을 현란하게 제끼면서 골을 성공을 시켰죠, 그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보면, 그러니까 100m가 빠른 게 아니라 순간적인 속도, 그러니까 그 스타트, 육상으로 치면 그 스타트 이렇게 탕 할 때 치고 나가는, 이게 굉장히 빠른 거죠, 그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업사이드 라인을 다 뚫어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으면 이제 실전 게임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다른 팀하고 이렇게 붙어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전술이랑 맞나? 그럼 내가 훈련했던 피지컬 훈련했던 거랑 상대방이 그렇게 움직이나?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나? 뭐 그런 걸 해봐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쪽도 그런 훈련을 할 테니까 실전 훈련 해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술, 내가 상대방보다 내가 체력이 좋은지, 내가 반복 훈련한 게 여기서도 먹히는지, 우리가 강의 들었던 전술 훈련 패스 했는 게 뭐 여기서 먹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이제 실전을 통해서 승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날 그날 했던 거, 우리가 했던 걸 다 했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대 축구는 스피드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현대 축구는 스피드.